자, 민주당은요, 원팀 기조를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형식적인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30의원까지 들어갔던데 예. 30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이재명 후보 구속될 거라고까지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마음을 바꿔서 맡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일할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 뭐 용광로 선대위다 뭐 그렇게 하니까 일단 의원들을 모두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른 의원은요,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가장 날카롭게 날을 세웠던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주관한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그닥 뭐 그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들리기도 하던데, 글쎄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인가,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이걸 셋째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저 말 뒤에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걸로 저희 PD가 편집을 그 앞에서 딱 잘랐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어떻습니까? 지금 취재기자한테 저희가 들은 얘기인데, 서른 의원이 이제 2주 동안 남미 출장 간답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 준비를 제대로 이게 적극적으로 돕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김재원 최고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그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은 아마 그 이제 국회 일정에 또 짜여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예, 뭐 그 2주 나갔다 오신다고 해서 이게 뭐 마음이 뭐 다르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시큰둥한 반응 아니에요? 원래 표정이 저러신가요? 원래 서른 의원님이 항상 그렇게 열정적이어서요. 되게 진실한 분이세요. 아, 그래요? 진실한 분이서 약간 이제 또 목소리가 조금 높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격하게 들리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진실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고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모습과 어떤 정치 철학을 많이 봐주셨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완벽한 사람을 뽑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더라도 뭐 차선, 이런 네.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뭐 서른 의원님께서 무슨 딴 어떤 여운을 남기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형식적으로만 원팀이고 용광로지, 실제로 아까 서른 의원님은, 저는 이 듣기로는 현장에서는 글쎄 과연 진심으로 도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효연 부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뿐 아니랍니다. 예. 후보를 뽑아놓고 선대위까지 출범시킨 민주당의 분위기는 바로 서른 의원의 지금 이 발언을 통해서 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결이 다른 거예요. 지지했던 후보가 달라서가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이런 분들이 가졌던 어떤 원칙과 비전이 전혀 달랐던 그런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간격이 벌어졌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만 모아놓아서 겉으로는 포장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대위 출범식에서 그 이낙연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 표정을 보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흥겨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들이 결합됐다는 게 아니라 지지층이 결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몇 분만 합쳐졌다고 해서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지지층들이 과연 하나로 모일 수 있느냐, 네.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 이 민주당 원팀 얘기할 입장 아닙니다. 조만간 이제 경선 끝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금요일이면 후보 선출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 맞습니다. 경선 주자들 네. 어떻게 원팀 또 네. 추습할지, 그분도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는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김어준 씨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요. TBS 대표이사는요, 어제 서울시 의회에 참석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김어준 씨의 그 소위 그 뭐 특정 후보 지지 발언에 대해서는 좀 논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지라 그래도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거철이 되면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지지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김어준 씨의 그 발언 같은 경우들을 과연 정치적인 지지로까지 볼 수가 인간적인 연민이나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전 변호사님, 지금 TBS 이강택 대표,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정치적인 의사가 아니고 인간적인 연민을 느껴서 한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얼마 전에 한 캠프의 이제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있던 이런 작업복을 이렇게 인스타나 그때 SNS에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인간적인 연민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한 거 아니었나요? 그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 싶고 어제 선대위 할 때도 이재명 지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하셨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입은 작업복 입은 어린이들하고 손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연민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TBS 대표이사의 발언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모든 언론사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채널A 나오기 전에 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어떤 말을 안 해야 될지부터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TBS 법정 제재 건수를 보니까는 총 36건 받은 중에서 TBS 중에서 뉴스 공장이 75%고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에는 내곡동 땅이나 LCT 관련해서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고 권고를 받았어요. 왜 하필 김어준 씨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편향성을 얘기를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TBS는 이 서울교통방송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방송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발언이 더욱더 관심을 끌고 그 공정성, 편향성 여부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